네, 안녕하세요. 컨벤션 기획사 관련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지연입니다. 먼저 지난 수업에서는 컨벤션 그리고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다면요. 오늘 30분 동안은 컨벤션 기획사가 도대체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여러분들께 그 요점들만 좀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사 관련된 직무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는요. 좀 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도대체 컨벤션 기획사가 현재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예시 사례들과 함께 조금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 컨벤션 기획사, 그러니까 컨벤션 기획사라고 하는 PCO는 과연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일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다수 너의 직업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컨벤션 기획사라는 답변을 드리면 컨벤션 기획사가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컨벤션 기획사의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볼까요? 컨벤션 기획사는요, 회의 전반, 그러니까 국제회의라든지 전시 진행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는 직업 또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요, 유치부터 시작해서 기획, 준비, 진행 등과 같은 국제회의, 그리고 전시의 일련의 과정, 제반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문 지식과 회의 기획, 그리고 진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어로 PCO라고도 하는데요.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라는 뜻은 국제회의 전문 용역업체를 뜻하거나 기획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최 측으로부터 부분 혹은 전체적인 업무를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회의 전체 사전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총 책임을 지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사전적 정의고요. 실제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 컨벤션 기획사는 쉽게 얘기해서 그 회의, 전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다 총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기획하는 업무부터 시작해서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일자별로 진행돼야 되는지 그 일자별, 시계열,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 행사장, 회의나 전시가 진행되는 그 행사장별 사용 계획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성할지 계획도 이 PCO가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고요. 또한 프로그램별, 예를 들어서 개회식과 폐회식과 같이 그 메시지 전달과 공연, 영상 연출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의 총괄 연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팬투어라든지 부대 세미나, 컨퍼런스, 회의와 같은 이런 세부 프로그램들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PCO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현장에서는요, 현장, 그 무대 조성뿐만 아니라 회의장 조성, 그리고 그 회의가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다 보니까 몇 번에 걸친 리허설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업무도 진행을 하고요. 또한 현장에 전문 PCO 배치부터 운영 스태프들, 그리고 전문 테크니션 분들을 어떤 위치에 배치를 해서 현장에서 라이브로 운영을 할 것인지 모든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PC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보통 저희가 컨벤션을 진행을 할 때 이 준비 1단계부터 2단계 그리고 운영 단계까지 각 부분별로 시계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이 중심에는 종합 상황실이라고 구축되어 있는 이 PCO 역할, 호스트 주최자와 함께 진행을 하는 이 PCO 역할이 각 모든 부분에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만큼 이 컨벤션 기획사에서 그래도 보다 조금 그 압축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컨벤션 기획사로 일을 할 때 주변에서 많이 듣는 오해 3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벤션 기획사를 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동적인 직업이다라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무전기 혹은 인터컴을 차고 바쁘게 다니는 PCO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인데요. 사실 컨벤션 기획사는 동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뭐 행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행사 준비를 100으로 봤을 때 한 70, 80%는 모두 내부 이런 페이퍼워크가 굉장히 많은 직업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컨벤션 개최를 위한 뭐 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기획서 작업, 그리고 제안서 작업, 그리고 실제 행사가 진행됐을 때 각 조성별로 어떤 운영 계획,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할지를 모두 이 페이퍼워크로 진행하는 업무기 때문이고요. 또한 참가자분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주요 VIP라든지 연사 관련된 자료들,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의도 굉장히 많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페이퍼워크가 굉장히 많은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퍼워크가 굉장히 많은 컨벤션 기획사, 세부적으로 어떤 컨벤션 기획사가 그 자료, 페이퍼워크를 하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예로 뭐 연례회의를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유사한 행사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비슷한 행사들이 있는지, 그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출을 했는지, 거기에 오는 참가자 타겟군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한 유사 행사라고 해서 뭐 연례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연례총회나 아니면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포럼, 유사한 컨텐츠를 가진 어떤 행사들을 보고 이 행사에서는 어떤 점에 초점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했는지, 또 여기에는 어떤 타겟군이 왔는지, 또 여기에 따른 뭐 작게는 여기에는 키비주얼이라고 해서 여기 행사 포스터는 어떤 느낌으로 진행을 해서 참가자들에게 이 회의 아이덴티티를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세세한 자료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 페이퍼워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제 저희 컨벤션 기획사에 오시는 신입사원분들이 맨 처음에 오시게 되면 이런 업무까지 제가 자료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될까요? 라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세세하다라는 부분을 좀 더 사전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안 작성이라 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행사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기본,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정도만 이제 저희가 익혔다면 이제 기획안 작성을 위해서 새로운 부분을 또 자료 서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는 이 행사를 좀 더 공식 행사를 할 때 좀 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기존에는 그냥 밴드 공연만 혹은 아니면 그 전통 공연 위주로만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ICT 기술과 좀 결합한 좀 새로운 개념의 공연을 참가자분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경우엔 이 예산안에 맞춰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팀들이 있는지를 또 서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기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 조사가 또 이뤄집니다. 또 운영 계획안 작성이 있는데요. 운영 계획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행사 기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업무고요. 운영 계획안이라 함은 이제 행사를 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행사 운영을 위한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운영 매뉴얼, 실행 계획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각 파트별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제가 이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PCO였다가 제가 부득이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없으면 이 행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운영 계획안, 운영 매뉴얼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없거나 사전에 부득이 없더라도 이 매뉴얼만 보고서도 이 행사에 대한 파악, 이 행사 운영에 대한 주안점이 모두 담겨진 게 운영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운영 계획안도 모두 페이퍼워크 업무로 해서 저희가 대다수 행사를 준비를 할 때 이런 매뉴얼, 계획안을 만드는 업무를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컨벤션 기획사, 대다수의 컨벤션 기획사인 경우는요.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회의 어떤 업무를 저희한테 배정을 받을 때 그냥 마음에 드니까 고정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행사를 주는 경우보다는 실제 저희는 매번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들어가서 따오는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PCO는 아니고요. 대다수의 PCO가 이렇게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맨 처음에 업무를 시작할 때 진행하는 거는 뭐 행사를 유치하는 단계에서는 유치기획서고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행사, 호스트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 RFP라고 적혀져 있는 제안 요청서를 띄우게 됩니다. 이 제안 요청서를 각 PCO들이 확인을 하고요. 이 컨벤션에서 중요한 점이 어떤 걸지 이 제안 요청서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획사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 기획사 이런 역량을 보여주면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길 거쳐서 이제 입찰, 유치에 대한 준비 확정이 나면요. 저희가 이제 그 행사 관련된 다양한 자료 조사를 진행합니다. 뭐 전차년도 자료부터 유사 행사, 그리고 그 행사에 필요한 어떤 개인 메시지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자료조사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회의를 거쳐서 이제 어떤 전략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할지, 혹은 그 어떤 그 무기를 통해서 유치를 해올지라는 전체적인 스토리보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보드를 구성할 때는요, 이제 대다수가 이런 PPT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기획 작업이라든지 대다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장표 구성을 할 때 스토리보드와 연이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토리보드 안에는 그 장표 안에서 들어가야 될 핵심 컨텐츠, 그 핵심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컨텐츠들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스토리보드 구성 작업부터 장표 구성 작업에는 이러한 작업이 함께 동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거쳐서 이제 각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장표 작업, 프레젠테이션 이제 장표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 취합, 수정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타라든지 혹은 문제될 만한 어구가 없는지 검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하면요, 유치 단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행사를 수주하는 경우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PT라고도 하는데요. PT 작업도 역시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제안서 작업과 동일하게 어떤 전략으로 그 PT 때 얘기를 할 것인지, 대다수의 그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행사의 PT 경우는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이 행사에 대한 성공 개최 핵심 전략들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안점으로 그 짧은 시간, 15분 내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좀 구성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 PT 장표는 또 별도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내용 중에 말할 15분간 핵심 전략만 전달할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편집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또한 예산 내역 검토는 지금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이 예산에 맞물려서 어떻게 또 현실화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 PT가 이루어지고요. 현장 PT에서 이제 좋은 점수, 이 기획사가 가장 성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받은 기획사가 선정이 돼서 최종 호스트 주최자와 함께 협상회를 걸쳐서 이제 준비 단계, 바로 이제 컨벤션 행사의 준비, 운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컨벤션 기획사 하면 앞에서는 동적인 직업이다라는 오해도 받지만요. 두 번째는 그냥 회의 전반적인 기획 그리고 운영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가 사전에 이제 앞서 단계에서는 이제 입찰을 돼서 수주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컨벤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실제 사례 사진을 넣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조성, 이제 행사 전 단계에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컨벤션 행사가 펼쳐지는 현장을 가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펼쳐질 장소라든지 지역에 대한 답사가 이루어지고요. 또한 각 시스템 팀,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연관 산업들과 함께 동반해서 진행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있는 관광 여행지라든지 식당, 그리고 호텔, 그 베뉴,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종 영상, 음향, 그리고 중계 이런 시스템 팀들과의 회의를 걸쳐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어떤 점이 주안점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회의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어떻게 행사장을 사용할지 여부와 그다음에 조성 계획에 대한 도면을 이제 짜는 업무가 진행이 되고요. 또한 개회식, 폐회식과 같은 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회의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가 개최되는 목적과 방향성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팀이라든지 영상 연출까지 함께 시나리오 계획이 잡혀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개폐막식이 있었잖아요. 그 평창올림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공연들과 함께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연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듯 각 마이스 행사는 최근에 회의뿐만 아니라 이렇듯 참가자분들에게 메시지를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식 행사도 함께 연출을 하는 역할까지 PCO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그 컨벤션 산업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자고 이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산업이다.
그 이유는 참가자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먹으셔야 되고요. 또 이동하는데 사고가 없어야 되고 또 자고 푹 자야 그 다음날 일정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부분인데요. 일자별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특이성자면 특이성자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로 담아서 이런 식음료 계획이 또 잡혀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또한 컨퍼런스나 회의에서도 이런 기조연사가 있으십니다. 해외 연사, 국내 연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직접 초청 레터를 쓰고 발표 자료, 그리고 안건을 받아서 현장에 오시는 영접, 그리고 의전부터 저희가 이런 계획들을 함께 사전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동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참가자별로 참가 그 수송 대상, 그 숫자, 그리고 공간, 이동 동선별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동선, 그리고 참가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일자별 참가자 수송 계획뿐만 아니라요. 필요하다면 큰 행사인 경우에는 도로 통제 방안도 그 경찰과 함께 영리해서 계획을 잡곤 합니다. 다음 이제 등록 DB 관리입니다. 참가자분들이 제일 먼저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구분별 참가자분들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편의 제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자 데이터베이스 관리부터 현장에 어떻게 오시면 구분을 해서 네임택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이런 등록 운영 계획 관리도 함께 수립이 되어집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이 컨벤션, 마이스업은 특히나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각각 파트별 전문가들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각 그 장소별, 시기별로 투입이 돼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문 PC와 테크니션뿐만 아니라 이 스태프분들도 각 파트별로 나눠져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인력 계획 배치 부터 이분들에게 이 행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또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제작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 그 행사장에 이 행사가 개최된다라고 알릴 수 있는 이런 그 환경 제작물뿐만 아니라요. 홍보 제작물, 그리고 회의나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발표 자료과 리플렛과 같은 인쇄 제작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업건별로 그 제작물, 오타 같은 거 주의해서 저희가 이런 인쇄 제작물 제작까지 PCO가 진행을 사전에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행사의 기본이 되는 건 역시나 안전관리입니다. 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유관기관, 그 지역에서 개최됐을 시에는 그 지역과 인근 병원과의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도 수립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장 그리고 전문 PCO들도 이런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사전 계획 그리고 참가자 초청이 이루어지는 사전 단계를 모두 걸치면 이제 현장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방송으로 따지면 라이브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전쟁이나 정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무조건 그날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이 행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 행사 때 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을 반복해서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연사가 중요한 행사인 경우에는 연사분들의 발표 자료나 이런 리허설을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리허설 과정들은 비단 메인 행사장, 공식 행사장뿐만 아니라요. 부대, 작은 행사인 경우에도 모든 자료, 페이퍼워크가 이런 리허설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참가자분들이 오시면 등록 안내를 진행을 하고요. 또 앞서 보여드렸던 공식 행사, 연출 시나리오 방안을 가지고 현장에서 라이브로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현장에 오시는 귀빈분들, 의전, 그 격에 맞는 의전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또한 기본적인 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오만찬, 공연과 함께 제공되는 이런 전체 참가자 대상 오만찬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회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fem투어랑 같이 연계가 되든 전시와 연관이 되든 제가 첫 번째 수업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단독으로 이런 컨벤션, 전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요새는 복합 컨벤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한 이런 복합 컨벤션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대 행사, 뭐 fem투어라든지 전시라든지 부대 컨퍼런스 등도 저희가 함께 운영을 하고 마지막 참가자 영송까지 진행되는 순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PCO의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는요, 이제 참가하신 분들, 뭐 연사, VIP, 그리고 일반 참가자 대상으로 해서 감사서한 발송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참가자분들에게 올해 행사가 어땠는지 운영적인 부분, 컨텐츠적인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차후년도, 내후년도에 이제 이 행사가 개최됐을 때 어떤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최종 어떻게 진행했는지 최종 보고까지 하는 이런 행사에 대한 복귀가 진행되는 것까지 마무리하는 업무가 PCO의 전반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오해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컨벤션 기획사 굉장히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퍼워크 뿐만 아니라요. 기획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긴장감 있게 그 파트별로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펼쳐지는 게 이 PCO의 업무인데요. 이 PCO에 대한 업무 하나는 그럼 이 모든 업무를 모든 PCO가 다 들어가서 하는 건가? 라는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 이 컨벤션 업은요, 그 한 사람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기획자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각 파트별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는 업무가 컨벤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컨벤션 기획사가 턴키를 갖고 그 행사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준비는 하지만요. 예를 들어 그 물류 통관이나 운송, 그리고 조성, 그리고 소방 및 방제, 환경관리,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참가자 초청, 통번역 같은 그리고 예산 운영 이런 전반적인 업무에 각 파트별로 이런 전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예로 지금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연사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 현장에서 함께 카메라 그리고 편집을 해주시고 조명을 같이 해주시는 이런 각 파트별 그 업체들과 함께 현장에서 이 협업이 다 이루어져야 그 컨벤션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PCO를 예로 드는 것이요. 각 파트별로 굉장히 많은 업무가 진행되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좀 비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각 파트별로 업무 조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연사는 이런 부분까지 뭐 통역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만약 요청이 오면 통번역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받아서 최선 책을 제안해서 성공적으로 모두가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수긍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의 개최 방향성과 목적에 부합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협상가로도 이 PCO의 업무가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컨벤션 기획사,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기획 업무도 잘해야 되고요. 또한 현장에 대한 그 예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일이 터질지 그 예상을 통해 그 대비도 굉장히 꼼꼼히 해야 되는 게 바로 PCO입니다. 또한 현장은 또 어떨까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발했을 때 임기응변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빠른 판단력, 빠른 신속한 판단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강인한 어떤 그런 현장력도 필요한 게 바로 PCO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컨벤션 기획사를 지금 업무 직무를 다음과 같이 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NCS라고 해서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이렇듯 현장 담당자들이 각 파트별로 PCO는 이런 역량을 갖춰야 돼라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NCS라고 해서 각 산업별로 필요한 업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이름 하에 NCS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표준 하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회의, 그리고 이벤트, 전시 이 세 가지 파트도 저희 컨벤션 기획서는 회의 기획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회의 기획도 어떤 부분이 현장에서 사전에 필요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 NCS에서 회의 기획, 각 파트별로는 이러한 직무 능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되며 이러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NCS는요, 기업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기관, 그리고 자격증 기관에서 이러한 표준, 체계화된 각 파트별 업무가 어떤 업무가 진행이 되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과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체계화한 NCS 표준을 가지고 업무를 이제 유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기업 현장 교사로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저희가 그 NCS 기준으로 해서 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체계화된 체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기업 현장 교사는 거기에 맞게 현장 파일이라든지 이런 교육 자료를 준비를 하고요.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역시나 그 각 파트별로 그 직무 능력과 전문 지식,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격증 혹은 기업체로 취업을 했을 때 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 컨벤션 기획사 예비생들에게 어떤 전문 지식을 공부를 시킬지에 대한 교육 자료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격시험 기간에서도요, 그 능력 단위별로 그 출제를 내시고 거기에 따른 전문 지식을 정리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자격증 시험을 출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회의기획 파트이기 때문에 회의기획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기획은 지금 능력 단위 구조도를 통해서 숫자가 높은 게 제일 어려운 업무. 그러니까 지금 회의 기획 쪽으로 따지면 이 회의 유치 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업무 직무 유형 중에 지금 3이라고 되어 있는 회의 인력 관리라든지 사후 관리, 회의 등록 및 숙박 관리, 의전 수송 관광, 식음료 관리는 다른 업무군에 비해서 그렇게 업무가 어렵지 않다라는 3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CS에서는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긴 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간단하게 능력 단위 구조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회의기획 관련해서는 NCS 능력 단위별로 1부터 14까지 능력 단위별 과업을 또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께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파트를 공부해야 되지? 앞서 보여드렸던 게 굉장히 업무가 많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 업무 그런 직종이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필요한 컨벤션 기획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능력 단위를 1부터 14까지 나눴고요. 또한 수준도, 그 업무가 어려운지 경량 차이를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서 NCS에서 체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뒤에서 마지막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과목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기, 실기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컨벤션 기획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1강에서는 컨벤션, 마이스 산업이 유망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다면 이 업 중에서 다양한 직군들이 있지만 그중 컨벤션 기획사가 하는 업무가 뭘까? 실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컨벤션 기획사,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컨벤션 기획사로서의 주요 사전, 그 현장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요, 지난 강의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컨벤션 기획사 한번 나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혹은 이걸 준비하고 싶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컨벤션 기획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중에 하나인 자격증 시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컨벤션 기획사 직무 이해에 대한 강의는 이번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